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롭고 충격적인 영상 내용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초여름 주식시장의 평온이 깨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다음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주 의원, 정치적 폭력 행위로 사망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최신 금융시장 분석 기사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중동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뉴스가 미국 주식시장과 세계 경제 전반에 어떤 여파를 미치고 있는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초여름의 한가로운 분위기를 깨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입니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에 긴장감이 번졌고 투자자들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고 그 과정에서 이란의 군 고위 간부와 핵과학자들이 사망했으며 우라늄 농축시설도 일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고 이러한 상황은 국제사회의 긴장을 불러왔습니다. 이 여파는 곧바로 뉴욕 주식시장에 반영됐습니다. 금요일 S&P 500 지수는 1.1% 하락하며 5,976.97에 마감했고 이는 5월 21일 이후 가장 큰 하락폭으로 기록됐습니다. 다우지수도 거의 800포인트 가까이 빠지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수치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하락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털의 제 헤드필드는 시장 반응이 의외로 조용했다며 이미 주가가 떨어질 시기는 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차크스 인베스트먼트의 브라이언 멀버리도 주식시장이 아직은 중동 정세에서 완전히 고립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달간 주식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현 변동성, 즉 실제 주가 움직임의 폭은 지난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단기 중기 변동성의 격차도 커지며 시장 분위기가 평온해졌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요함은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무너졌습니다. 이제 시장은 다음 충격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시장입니다. 최근 고용 보고서에서는 예상보다 좋은 수치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일자리 증가 속도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미국 노동시장이 분명한 냉각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트랙의 공동 창립자인 니콜라스 콜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는 앞으로 가장 큰 충격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고는 아직 많지 않지만 수요가 현저히 낮은 점을 감안하면 언제든 고용지표가 본격 악화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에서 일부 미군 병력을 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시장 참가자들에게 이번 이스라엘 공격이 전혀 예상 밖의 사건은 아니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정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7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90일간의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만약 미국이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시장은 다시금 무역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에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이 좌초되거나 법인세 감면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기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유가입니다. 원유 가격은 금요일 하루 동안 7%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큰 하루 상승폭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이란 간 갈등이 더 격화된다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출의 주요 통로로 이곳이 위협받게 되면 국제 유가는 급등하고 그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게 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당초 계획했던 금리 인하를 유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다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유가 상승은 곧 연준의 긴축 유지와 시장 조정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은 단순히 중동에서의 군사 행동만이 아니라 미국 내 고용 상황,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유가 변동성과 같은 다양한 복합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조용한 시장이라도 그 안에서는 언제든지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불씨들이 숨쉬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단독 보도한 충격적인 사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정치적 폭력이라는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민주농민노동당 소속의 현직 의원 2명이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은 숨졌고 또 다른 의원과 그의 배우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토요일 이른 새벽 미네소타 북부 교외 지역 두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는 멜리사 호트먼주 하원 의원과 그녀의 남편입니다. 두 사람은 브루클린 공원이라는 도심 외곽의 자택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또한
존 호프먼 주 상원의원과 그의 아내 이벳은 인근 도시 챔플린의 자택에서 총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된 공격으로 보고 있으며 단순한 범죄가 아닌 정치적 동기가 포함된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정치적 폭력의 일환이라고 단호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는 이런 종류의 폭력은 결코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희생자,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인물은 벤스 루터 볼터라는 57세의 남성입니다. 그는 경찰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경찰 장비와 배지까지 착용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그는 집 문 앞에서 경찰관 행세를 하며 나타났고 곧바로 경찰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그는 집 안으로 후퇴한 후 뒷문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도 무장을 한 상태로 도주 중이며 미네소타 전역에 비상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수색에 동원된 경찰은 볼터의 차량에서 여러 자루의 소총과 수제 노 킹스라는 플래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와 연관된 상징으로 알려져 있으며 같은 날 전국 곳곳에서 예정되어 있던 노 킹스데이 시위와 연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추가 공격을 우려해 미네소타에서의 모든 시위 자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용의자의 차량 안에서 공무원들의 이름이 포함된 리스트가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닌 다수의 정치인을 겨냥한 계획적 공격일 수 있다는 우려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네소타주의 주요 공직자들에게 경고가 발송되었고 경찰은 신변 보호를 위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은 새벽 2시경 호프먼 의원의 집에서 시작됐고 약 1시간 반 후 호트먼 의원의 집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드론 수색을 통해 호트먼 의원의 자택 내부에서 시신을 발견했으며 그의 남편은 집 바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멜리사 호트먼 의원은 미네소타 주의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인물로 2019년부터 하원의장을 지내며 팀 월즈 주지사와 협력해 진보적 법안들을 추진해온 대표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탄소 중립 전력망 구축, 유급 가족 휴가, 저소득층 지원 세제 개혁, 트랜스젠더 권리 보호 등 다양한 사회개혁 정책에 앞장서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미네소타 의회는 극심한 정치적 분열을 겪었습니다. 호트먼 의원은 공화당과의 정족수 협상 문제로 한때 민주당 내 보이콧을 주도하기도 했고 결국 하원의장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입법권 내에서 꾸준한 영향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녀는 작년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온건파라고 밝혔지만 총기 규제와 여성의 낙태 권리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입장이 그녀를 이번 공격의 타깃으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대해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이런 끔찍한 폭력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미네소타 주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부샤 역시 SNS를 통해 호트먼 의원과 호프먼 의원 가족을 위한 기도를 전하며 깊은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지역 정치인의 비극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미국 내 정치적 긴장과 증오, 분열이 얼마나 심화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며 앞으로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